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입니다만은 이번 주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모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 김미경 부장판사가 문재인 청와대의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게 울산시장 선거공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자, 2018년, 그러니까 이번이 2023년이니까 5년 전이죠.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됐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송철호 전 시장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하고 공모를 해서 당시 김기현 현재 대표가 그때 울산시장이었거든요. 울산시장 비서실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해가면서 뭐 갖가지 범죄 혐의를 잡았다 뭐 이런저런, 그리고 심지어 송철호 후보의 뭐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그 바람에 이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이제 후보였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결국 송철호 변호사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나이는 많습니다만은 30년직이라는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때 뭐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청와대의 뭐 6개인가 7개인가 실국이 전부 다 동원돼서 송철호 후보를 지원했다. 물론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청와대의 6 내지 7개 실국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면 적어도 비서실장 내지는 그 윗선, 문재인 대통령이죠.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근데 수사는 거기서 그냥 중단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청와대의 어떤 집단 범죄가 되는 겁니다. 공모한, 문재인 청와대의 대부분이 공모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의미만 갖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하다. 그 당시에 2020년 총선 때문에 그냥 무더기로 기소해버리고 총선 후에 수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본인에 대한 공격이 워낙 심하니까, 그리고 견제도 심하고 하니까 그냥 총선 전에 털어버리고 총선 후에는 그냥 흐지부지 된, 그래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태다. 임종석을 수사해야 문재인한테 올라갈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될 텐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을 만약에 수사를 했더라도 그 선에서 이건 내가 알아서 한 거다. 왜냐하면 임종석이 송철호 시장한테 전화한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시점에 왜 전화를 했으며 청와대가 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이러이러한 하명 수사를 지시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빼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 임종석 빼고 그 밑에 뭐 백원우 그 다음에 뭐 등등 청와대 비서관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소가 되고 황운하까지. 그 사이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 중구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이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 외에 사법부가 이 사건을 질질 끌어서 송철호,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 사법부의 정치화, 이것도 여전히 과제로 남는 거죠. 그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고요. 뭐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그거야
뭐 수사 잘못 뭐 이런 거지만 뭐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무죄가 된다면 설명할 수 없는 당시의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 문재인 청와대의 전폭적인 송철호 지원, 그다음에 하명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해라 하고 하명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낮다. 여하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의 뭐 도덕성 뭐 이런 걸 떠나서 임종석 문재인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대두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단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친문 성향들이 지금 뭐 곳곳에서 출마한다고 하는 판에 아마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1심 결과가 유죄가 나올 경우의 파장,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친문들이 지금 민주당에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공천 내지는 민주당의 이미지 뭐 그동안 다 부인해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핵심민 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야 뭐 그 이후에 작년에 울산시장에 출마했다 떨어졌죠. 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에 또 출마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출마를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1심이니까. 그러나 이제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 사법부 구성이 바뀌면 과연 이렇게 뭐 재판 한 번 하는데 막 3년 10개월씩 4년 가까이 걸리고 이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점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 사건입니다.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김용에 대한 선고는 바로 그 다음 11월 30일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불법 대선 경선자금 수수 뭐 이런 거죠. 자, 이거는 30일인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한테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8억 4,700만 원을 김용한테 준 거, 이 중에 6억 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한테 준 겁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유죄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김용이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썼다는 거죠. 대선 후보 경선자금으로. 2월 달에 유동규가 김용으로부터 경선자금 20억 원을 마련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는데, 그때 김용이 내가 지금 호남을 돌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남에서 미리 경선에 대비한 조직을 정비하는데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내가 마련해 줄게. 원래는 정진상이 김용한테 요구를 했다는 건데, 김용이 아니 김만배한테 요구를 했다는 건데, 김만배가 차일피일 미루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김용이 유동규한테 얘기를 하니까 유동규가 그럼 내가 마련해 줄게. 이렇게 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죠.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남욱 변호사가 만들었는데 단계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라는 건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2021년 4월, 제 기억에는 3일인가? 5월 3일인가요? 5월 3일. 이때 처음으로 1억 원을 줬다는 거죠. 유동규 사무실에서. 이거는 뭐 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와서 옆구리에 끼고 1억 원이 뭐 표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 법정에서 시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또 바로 김용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가 들통난 그 날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돈 받은 날. 이거는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김용이 왜 알리바이를 조작했겠습니까? 돈 안 받았다고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 가지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날 자기의 다른 동선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되니까 알리바이 자체를 조작하려고 했던 것. 이것만 봐도 벌써 판사로서는 충분히 그날 돈을 받았구나 하는 심증을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면 굳이 알리바이를 조작할 이유가 없죠. 이런 점 때문에 저도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김용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뭐 6억 얼마를 받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돈은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이라는 점이죠. 물론 그 부분은 아직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투는 문제는 유동규로부터 김용이 한 6억 4,700만 원 정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유죄가 되면 결국 이 돈은 유동규 말대로 김용이 이재명을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용처 아마 이 부분도 검찰이 상당 부분 확인해 놨을 겁니다. 김용이 설명을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김용이 6억 얼마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이게 유죄가 되면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죄가 되면 이 6억 원을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 경선자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이미 저는 검찰이 상당히 해놨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때 가서 이게 확정되더라도 나는 김용이 그런 돈 받아서 썼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텐데 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한 최측근이 6억을 받아서 자기의 선거를 위해서 썼는데 후보자가 몰랐다 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는 다툴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과연 용납이 되겠는가.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걸 민주당의 운명의 한 주라고 지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위해서 최측근, 자기가 그렇게 형제같이 아꼈다는 김용이 6억을 받아서 풀었는데 그거를 후보인 자기는 몰랐다. 이거는 마치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윤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돈 푸는 거를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와도 자기는 몰랐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김용을 꼬리 자르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추가 이 6억 원의 사용처가 그 이재명 경선 자금 어디에 얼마나 쓰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 이미 상당히 돼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로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1심 선고 끝난 상태에서 앞으로 4개월쯤 뒤에 총선을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김용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6억 4,700을 받았다는 거는 일단 거의 확인이 되는 셈이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일반 유권자들로서는 그래 그 말이 맞더라 이제 알리바이도 조작하고 이런 거 보니까 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지만 무죄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김용이 돈 받은 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건 한번 두고 보시죠. 과연 알리바이까지 조작하려고 했던 김용인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무죄가 된다면 2심에서 바로잡힐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1심이다. 그러나 그 1심이 그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혐의의 중대성 내지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특히 이 김용의 경우 그건 거의 아바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1심 선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운명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